자, 다음은 근육 뼈대개 진단 검사 워낙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물리치료와 개론 책에서 모든 거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가 방법들을 전부 다 알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워낙 많고 또 이거를 다 알기가 어렵고 개론 시간에는 일단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봐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잭슨 압박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위에서 머리를 쭉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뼈가 눌려지겠죠. 그래서 되게 팔이 저리거나 아플 때 이게 디스크성으로 저린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분간하기 위해서 사실 디스크 그러면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디스크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주변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누르게 됩니다. 이게 저린 게 더 심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저린 느낌이 좀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디스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 하우트한트 검사라고 하는 거는 목을 요렇게 턱을 반대쪽으로 돌리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살짝 있게 되면 어, 어지럼증이 조금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지럼증이 있고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척추를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동맥들이 있거든요. 그 동맥이 살짝 압박되어 있는지 만일에 그 동맥은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지 않게 되면 뇌 자체의 뇌 기능에 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세로 머리를 두게 되면 이 왼쪽에서 목 쪽으로 올라가는 척추 동맥이 살짝 압박받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조금은 더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거나 뭐 다른 증상이 유발되는 거. 그래서 이게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척추 동맥의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를 검사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 자세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머리 자세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검사를 척추 동맥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워서 하는 거를. 자, 그리고 틴넬 증후 중에 하나는 여기 목에서 근육들 사이에서 여기 목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근육 사이에서 팔 쪽으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신경이 나올 만한 줄거리 대략적 요 부분을 톡톡 두들겨 보면 팔 쪽으로 저리저리하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예민하게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은 어깨 관절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 각각의 문제가 이게 근육 때문인지 힘줄 때문인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인대 때문인지 그걸 다 하나하나 다 측정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만 살짝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가슴 문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목표에서부터 갈비뼈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목뼈에서 갈비뼈로 붙어 있다 해서 목갈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3개가 있는데 앞에 거, 중간 거, 그 사이로 팔 쪽으로 하는 신경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행히도 이 근육은 되게 짧아지거나 뭉치기가 쉬워요. 이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딱 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팔 쪽으로 저리거나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조건 팔이 저린다고 해서 디스크는 아닐 수 있거든요. 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슴문증후군에서 요 근육 사이에서 이 신경들이 찝혀 있는 게 아닌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엔드손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이쪽 팔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왼팔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은 쪽으로 턱을 돌린 상태에서 약간 요렇게 기울입니다. 그러면 그 뭉친 근육들이 더 뭉쳐지면서 이렇게 더 신경을 더 찝히게 되거든요. 그 신경이랑 같이 그 아래쪽으로 팔 쪽으로 가는 동맥도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맥박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요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 근육들이 뭉쳐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요 근육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것 때문에 혈관도 찝혀 있고 신경도 찝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뭉친 근육을 풀어야 되는 거지요. 요렇게 해서 검사하는 게 앤더슨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암 드랍 테스트는 팔을 90 도로 이렇게 딱 올린 상태에서 발을 치료사가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천천히 내리라고 합니다. 자, 어깨 주변을 팔뼈를 딱 잡아주면서 어깨가 빠지지 말고 안정적으로 움직여라, 작동해라,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 근육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종종 파열이 됩니다. 그 근육이 파열이 되면 관절을 단단하게 잡아주지 못해서 상당히 팔을 버티고 천천히 내리는 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우리는 로테이터 커프라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은 근육들이라서 파열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암 드랍 테스트라고 하고, 또 니어 임피지먼트 테스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안으로 확 돌립니다. 돌려서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안으로 돌린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 어깨는 관절, 그리고 관절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기가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런 자세에서 팔을 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여기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뼈와 뼈끼리, 뼈 돌기와 돌기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프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니어 임핀지먼트 테스트. 임핀지먼트는 충돌이라는 뜻이에요. 충돌.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혹시라도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 움직일 때 충돌 때문에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충돌 증후군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니어 임핀지먼트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골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깨 쪽에 손가락을 딱 대게 되면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 뼈 구조를 만질 수 있거든요. 이게 볼록볼록 팔을 여기 딱 대고 어깨 쪽에 손을 대고 팔을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튀어나온 거 그 사이 여기를 살짝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줄이 길다랗게 말랑말랑한 게 하나 만져지거든요. 그 힘줄을 손을 갖다가 90도로 팔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천장 쪽으로 보게끔 만들어주면 거기에 힘줄이 작동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염증 있는 경우는 여기 이 부분을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 긴 근육, 긴 힘줄인데 그 긴 힘줄, 우리가 알고 있는 위팔 두갈래근의 긴 힘줄에 스트레스를 주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클렁크 테스트는 사실상 어깨 관절은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관절입니다. 우리의 온몸에 있는 관절 중에서 비교적 빠지기가 쉬운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절 구조가 약간은 취약하기 때문에 관절 구조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관절 테두리가 있으면서 관절이 빠지지 말라고 테두리로 딱 잡아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를 관절순이라고 해서 글레노이드 라브롬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깨를 움직이면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손상을 입거나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테두리를 모양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팔을 이렇게 약간 압박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주면 그쪽에서 뚜둑하고 약간은 살짝 치고 들어오는 그 느낌과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순, 글라이노이드 라브럼이 파열됐는지를 보는 검사가 클렁크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 팔꿈치와 손 쪽에서는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으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손근육, 손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 상당히 손가락 근육들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팔꿈치에서부터 팔목, 손목을 지나서 손가락으로 가는 근육들이 대부분 팔꿈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게 되면 팔꿈치 쪽이 통증이 많이 올 수 있는데, 테니스 팔굽증,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는 주로 테니스를 많이 치는 선수들이 팔꿈치가 아파오는데, 특히 팔꿈치 안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거 요거 말고 바깥쪽으로도 볼록 튀어나온 돌기가 있거든요. 뼈 돌기가. 여기가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 거를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안쪽 팔꿈치, 팔꿈치 안쪽이 아픈 거를 우리는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손목을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동작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골프 엘보라고 하는 거는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 손목을 꺾어주는, 많이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문제가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팔꿈치가 이렇게 아플 수 있고요. 테니스 엘보처럼 아플 수가 있고 골프 엘보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사용 증후군이에요.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되게 팔꿈치 바깥쪽, 여기에 손가락으로 가는 모든 근육들이 다 여기 붙어 있거든요. 손목을 이렇게 제끼게 되면 이 근육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로 이쪽에 있는,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힘줄들의 염증이 많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고, 환자분한테 손목을 위로 이렇게 올리라고 하고, 올릴 때 많이 올라가지 않게 치료사가 저항을 아래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을 올린다고 힘을 많이 쓰겠죠. 그때 이쪽 부분에서 통증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테니스 엘보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손목을 이렇게 굽혀주는 거죠. 그때 치료사가 힘을 줍니다. 굽히는 힘을 더 많이 주겠죠. 그럴 당시에 팔꿈치 안쪽,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골프 엘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목을 구부리고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모든 근육들이 다 여기 이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렇게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굉장히 휴식을 많이 취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을 쓰지 않도록 쉬는 상태에서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틴넬 징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끔 예기치 않게 팔꿈치 안쪽을 책상에 딱 부딪히면 손가락 여기가 쫙 저려오잖아요. 여기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저려옵니다. 자, 그쪽으로 새끼손가락 쪽 피부를 지배해주는 여러 가지 그 신경들이 그쪽 팔꿈치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팔꿈치를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으로 또 날아가다 보면 팔꿈치 안쪽에서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팔꿈치가 이렇게 있고 팔꿈치 안쪽에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때 여기 푹 들어간 이 부분에 그 자신경이라고 하는 게 지나갑니다. 이게 비교적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주의하게 여기를 탁 부딪히게 되면 새끼손가락이 빡 저린 거예요. 고기를 살짝 톡톡 쳐봤을 때 새끼손가락 부위가 굉장히 저리고 불편하다. 그럼 뭔가 이제 자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틴넬 사인, 틴넬 징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손목 관절. 손목 관절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핀켈 스테인 검사, 그리고 팔렌 검사. 이렇게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먹을 쥡니다. 주먹을 쥐는데 주먹에다 이렇게 주먹 쥐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쥐고 손목을 이렇게 쥔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쫙 당겨져 옵니다. 되게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주고 벌려주는 이 근육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쥐어놓고 이렇게 당겨 버리게 되면 이쪽으로 많이 늘어나서 당기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힘줄에 염증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통해서 그 근육들이 많이 썼구나, 염증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손목 굴 증후군. 자, 이거는 정중신경과 관련된 겁니다. 손목, 손가락 정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해서 정중신경인데, 그래서 손바닥 쪽, 그리고 특별하게 또 엄지손가락 도톰한 부위 있죠, 여기. 엄지손가락의 도톰한 부위를 근육들을 지배해주고 있는 신경인데, 우리가 손목을 많이 쓸 때마다 그 신경이 상대적으로 좀 표층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깊지 않게 지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접히면서 그 신경에 염증이 생기고 눌려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이 막 저린 거예요. 심한 경우는 엄지손가락의 도톰한 부위의 근육들이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게 반드시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양쪽을 딱 꺾어 놓고 있게 되면 여기 가운데 안쪽에 정중신경이 압박되는 거를 조금 더 압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럴 때 손바닥이 더 저리거나 더 불편하다, 그러면 손목 굴증후군이 있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검사를 팔렌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멘트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우리 손바닥 안쪽에, 손바닥이든 손등이든 손 안쪽에 굉장히 작은 근육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책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책을 잡잖아요. 종이를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딱 붙여주는 근육이 주로 자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근육이 마비가 되면 이렇게 해서 종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열쇠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갖고 다른 근육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근육으로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짚게 됩니다. 자, 이거를 프로멘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붙여서 여기 뭐 잡는 거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손가락을 찢듯이 잡게 됩니다. 이거를 프로멘트 사인이라고 그러고 주로 자신경 마비가 있을 때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유독 짧아지기가 쉬운 근육들이 있고요. 늘어나기가 쉬운 근육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관절을 한 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두 개, 세 개를 막 지나가는 근육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근육들이 짧아지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관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중에 그 근육의 한 근육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요쪽이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 또 요 뒤쪽 무릎을 굽혀주는 근육, 이거는 햄스트링이 되겠죠. 이런 근육들은 짧아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근육들이 짧아지게 되면 무릎을 쭉 펴는 게, 곧게 펴는 게 어려워지고 골반을 이렇게 세워서 몸을 일자로 만드는 게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런 근육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 방법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침대 모서리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반대편 발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거를 가슴까지 당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짧아지지 않고 관절이 부드러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진 사람 같은 경우는 다리가 요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짧아져 있기 때문에 반대편 발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다리가 요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쪽 근육이 짧아져 있구나. 이게 토마스 검사입니다. 상당히 많은, 특히 남학생들, 남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 앞쪽에서부터 무릎 아래쪽 여기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자,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샥 굽히게 되면 사실은 이 근육도 짧아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 근육이 짧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골반이 요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엉덩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육이 짧기 때문에 무릎을 확 구부르게 되면 이쪽으로 올리면서 길이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근육들 짧은 거를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 엘리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골반을 똑바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고정시키고요. 발을 요렇게 이렇게 꺾어서 훅 눌러주면 이게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덩관절, 골반 앞쪽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면 이렇게 누를 때 이게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근육이 짧아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도 있고요. 오버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발을 약간은 이렇게 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라고 하면 골반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발만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근육이, 요 근육도 짧아지기 쉽거든요. 이렇게 골반 옆쪽에, 허벅지 옆쪽에 있는 근육과 긴 띠가 있는데 이것들이 짧아지게 되면 이렇게 발을 내리라고 했을 때 발이 안 내려가고요. 골반이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 근육이 짧은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트렌델렌버그 사인이라고 하는 거. 좀 길지요. 트렌델렌버그는 사람 이름이고요. 특히 우리가 걸을 때 양발을 딱 딛고 있으면 골반은 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발 한 개를 앞으로 쭉 걸을 때 내잖아요. 한 발로 지탱하고 있고 발 앞으로 쭉 내려고 할 때 이쪽 골반은 발을 지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겠죠, 골반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걸을 때 골반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골반이 이렇게 밑으로 기울어지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탱하고 있는 발 쪽에 이쪽에 있는 근육이 골반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이 근육은 조금 약해지기가 쉬워요. 만일에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앞으로 쭉 내려고 한 발을 들었을 때 골반을 수평으로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한쪽이 확 내려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현상을 트렌델렌버그 사인이라고 하고, 주로 중간 볼기근이 약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무릎 관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 힘줄, 인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인대를 검사하는 방법들을 주로 많이 개발되어져 있는데, 자, 요거 스트레스 검사는 무릎을 이렇게 있으면 이쪽 이렇게 무릎 관절을 토대로 이게 서로 위아래가 어긋나는 힘을 살짝 주는 겁니다. 물론 무릎 양쪽에 이렇게 인대가 있어서 어긋나는 거를 방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인대들이 조금은 불안정하거나 손상을 입게 되면 어긋나는 힘에 대한 거를 잘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인대들을 검사하는 방법, 안구비 스트레스 검사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 끌어당기기 검사. 옆에서 봤을 때 무릎 관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릎뼈가 이렇게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X자형 모양으로 생긴 인대가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보니까 십자가 모양이다 해서 십자인대라고 하는데 이 인대의 역할은 특히 요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래쪽 정강뼈 입장에서 봤을 때 앞쪽에 붙어 있는 거를 앞, 뒤쪽에 붙어 있는 거를 뒤 십자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앞 십자인대의 역할은 정강뼈가 앞으로 빠지는 거를 잡아주고 있는 거고 뒤 십자인대의 역할은 정강뼈가 뒤로 빠지는 거를 잡아주는 겁니다. 둘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어긋나는 거를 서로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인데 이게 불행해도 손상받기가 되게 쉬워요. 특히 축구하거나 또는 농구 뭐 뛰다가 다쳐서 어긋나거나 이렇게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앞 십자인대가 손상을 받게 되면 자 무릎에 대해서 정강뼈를 이렇게 당길 때 훅 딸려 나옵니다. 왜? 앞 십자인대가 그거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주기 때문에 정강뼈가 앞으로 훅 딸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정강뼈를 뒤로 훅 밀어주게 되면 뒤 십자인대가 딱 잡아주고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뒤 십자인대가 망가져 있거나 파열되어 있거나 손상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면 밀었을 때 뒤로 훅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 십자인대를 검사하는 거는 앞으로 잡아당기는 거, 뒤 십자인대를 검사하는 거는 뒤로 밀어주는 거 해서 그 인대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맥머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살짝 누르면서 이거를 안쪽으로 약간 살짝 어긋나는 느낌을 주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서 눌러주게 되면 안쪽에 무릎도 상대적으로 조금은 취약한 구조이거든요. 안정성이 취약한 구조라서 무릎 관절이 빠지지 말라고 반달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모양이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반달 연골이라고 하는데 요게 무릎을 아래쪽에 딱 받치고 있으면서 무릎 관절을 잘 지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달 연골에도 스트레스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망가지거나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꼬면서 살짝 압박을 해주면 반달 연골에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있거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이렇게 돌린 상태로 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돌린 상태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안정적이게 잡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반달 연골 아니면 뭐 인대가 일부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아낼 수가 있고요. 발목 관절입니다. 발목 관절 뭐 여러 가지 검사 주기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림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홈한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을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로 치료사가 발목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제껴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뒤쪽이 좀 많이 당기겠죠. 특히 뒤쪽에는 근육도 있고 아킬레스건, 힘줄도 있고 그 안쪽에 혈관들도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특히 정맥이 살짝 막혀 있는 경우에는 발목을 이렇게 쭉 당겨주게 되면 뒤에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홈한 징후, 홈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종아리가 탱탱하잖아요. 그 탱탱한 종아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잡아주고 살짝 이렇게 꽉 눌러줍니다. 이렇게 종아리를 꽉 짜주게 되면 종아리를 이렇게 꽉 만졌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사람들은 종아리를 꽉 짜주듯이 앉는다고 하더라도 발바닥이 까딱까딱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이 괜찮은지를 검사할 때 이렇게 톰슨 검사에서 종아리를 꽉 이렇게 만져주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몰톤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렇게 발을 쥐고 꽉 잡습니다. 예, 그러면 요 안쪽에 발가락 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긋나면서 특히 이제 많이 걷거나 무거운 짐, 특히 군인들처럼 무거운 짐 들고 오래 걷는 사람들은 발바닥 뼈, 발가락 뼈에 살짝 실금이 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스트레스 골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손을 꽉 쥐게 됐을 때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별할 때 몰톤 테스트를 한다라고 알면 좋겠습니다.